네, 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박승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농업재보험 법령에서 농림축산식품장관 또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농업재보험이 잘 운영되도록 어떻게 해라 하는 것에 대해서 법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그런 내용하고요. 그리고 재보험 사업자도 농업재보험을 잘 이렇게 활성화되도록 어떻게 해라 하는 그런 규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 25조에 2해 갖고 농업재보험 사업의 관리 이렇게 돼 있죠. 실질적으로 그 농장 또는 회장이 하지는 않을 거예요. 다 이것 또한 위탁을 주겠죠. 그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 시험은 법을 시험을 보는 거잖아요. 그죠? 법령을 시험을 보니까 법에 있는 내용 그대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농장 또는 회장은 이제 협의를 거쳐 안 나오죠? 기금 아닙니다. 재보험 사업과 관련된 것이 아니니까 다시 농장 또는 회장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당연히 뭐죠? 농업재보험에 관련되는 그런 업무를 수행을 할 거예요. 보겠습니다. 재보험 사업의 관리감독. 그 장이니까 관리감독 할 거고, 재보험 상품 연구 및 보급도 해야 될 거고, 재해 관련 통계 생산 및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해야 될 거고, 그리고 손해평가 인력의 육성도 해야 될 거고, 손해평가 기법의 연구 개발 및 보급도 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다 이렇게 해서 이걸 두 문자로 외우는 게 아닙니다. 위에 요 세 개는 결국 보험 사업에 대해서 관리하는 거죠. 관리감독 장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통계 생산도 해야 될 거고, 이런 모든 것을 관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요 4와 5는 뭐겠습니까? 손해평가와 관련된 거. 그러니까 보험이니까 손해평가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러니까 손해평가와 관련된 것도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따로 이렇게 외울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이런 업무들을 수행하는구나.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뒤에 보면 또 뭐가 있냐. 잘 봐. 농장 회장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돼 있죠. 결국은 다 위탁하는 거예요. 농업정책보험 금융원에서 이 업무를 결국은 다 합니까 안 합니까? 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농구면에서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물을 때는 뭘로 묻죠? 농장 수행하는 것이 아닌 것, 이런 식으로 묻는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농장 회장이 이런 업무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탁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 바로 이런 부분 다 위탁하고, 위탁하고 기타 이제 뭐가 있냐면 재보험 사업 그 약정 체결해야 되잖아요. 그런 업무 같은 거. 나머지 이런 것들은 결국 하나의 예시죠. 예시. 그죠? 예시로 이런 것들도 약정 체결하는 것도 농장이 하지 않고 농구면에서 너네가 다 해. 재보험 사업자하고 이렇게 다 한다는 얘기예요. 손해평가 제도 운영 관련 업무도 농구머리에서 하죠. 그렇죠? 그 시키면서 여러분께서 시험 합격하면 자격증이 있잖아요. 자격증 플라스틱으로 만든 걸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내드려요. 근데 그게 다 어디서 보내냐면 이 농업정책보험 금융원에서 보내주는 겁니다. 이런 업무도 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 밖에 이래 돼 있으니까 기타 등등 하여튼 다 한다. 결국 누가 다 한다? 농구원에서 다 한다. 그죠? 농업재보험과 관련된 모든 업무는 농구원에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망은 뭐냐면 손해평가 자격시험. 여러분 이제 시험 치려고 지금 공부하고 계시잖아요. 그 자격시험에 관련되는 거는 농구원에서 하지 않고, 시험 관련되는 거는 이게 자격시험이다 보니까 자격증 시험 보는 데가 어디냐면 그런 업무를 하는 데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산업인력공단에다가 자격시험에 관한 것은 위탁한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외울 게 없습니다. 여기서도 그냥 크게 흐름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통계 수집 관리 돼 있지 않습니까? 농장 회장은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이런 것들도 뭐 중앙회장이 단지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당연히 이 공법에는 대부분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다른 데도 이렇게 뭐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겠죠. 그 정도만 보시면 되고, 어떤 것을 주로 이제 수집 관리해야 되냐 하면 이것도 그 밖에가 있잖아요.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계. 그죠? 그러니까 대부분 뭐죠? 농업재보험과 관련된 통계 자료, 그런 것들을 관리해야 되고 운영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보험 대상의 현황이 어떤 건지, 보험 확대 예비 품목, 그죠? 품목의 현황 같은 거, 그리고 피해 원인 및 규모, 피해가 얼마나 났는지, 그죠? 원인은 뭔지, 그런 것들을 또 파악해서 다 계속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겠죠.
품목별 재배 양식 면적과 생산량 및 가격 이런 것들도 예, 통계 다 통계를 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계 자료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하는구나 하는 정도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고 계시면 되겠고요. 이 통계 및 수직 관리도 이 농장 회장이 할 일이 많은데 이걸 다 하겠습니까? 결국은 이것도 결국은 업무를 위탁을 주고 있죠. 그렇죠? 예, 업무 위탁돼 있죠. 대통령령이다. 위탁할 수 있다 돼 있죠. 예, 어디다 하느냐? 거의 뭐 농업협동조합 이거는 뭐 쉽게 말해서 그 뭡니까? 농작물 재보험과 관련된 통계 자료 같은 거는 협동조합 중앙에다가 위탁을 줄 거고, 뭐 임산물 재보험 같은 경우는 산림조합 중앙에다 줄 거고, 그죠? 양식 수산물 재보험과 관련된 건 수산업협동조합 중앙이나 수협은행, 예, 여기만 또 은행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 요거는 항상 같이 이렇게 세트죠? 예, 우리 앞에서 보험 사업자 이럴 때도 다 이게 수협은행 이런 게 같이 들어가 있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같이 세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통계자료니까 정부 출연기관 출연 연구기관 같은 데다도 할 수 있고, 또 보험회사도 이제 통계 같은 게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NH농협 손해보험도 뭡니까? 보험금을 지급하면 야 얼마 지급했다, 어떤 사고로 얼마 지급했다, 이런 다 통계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다 위탁을 주는 겁니다. 보험료 산출기간, 그죠? 예, 보험료 같은 거, 보험 계리를 업으로 하는 자, 그죠? 예, 보험 계리 회사 같은 데다도 뭡니까? 통계 자료 같은 거 이렇게 좀 업무 위탁을 하는 거고, 비영리법인, 여기 뭐 농장 회장이 허가를 받았을 때 비영리법인에게도 업무 위탁 줄 수 있고, 마지막으로 또 뭐가 있나요? 공유법인한테도 뭡니까? 업무 위탁할 수 있고, 통계 자료는 많이 있겠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농업정책보험 금융, 농업정책보험 금융에서 얼마나 통계 자료가 많겠어요. 그렇죠? 예, 이런 데다가 결국 위탁을 주고 있다. 이 정도까지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또 그 복습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시범사업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 1강에서 간단하게 살펴봤죠. 예, 그 뭡니까? 농작물 재보험 만약에 어떤 품목을 그대로 전국적으로 이렇게 그 시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신규 보험 상품을 도입할 경우에는 재보험 사업자, 쉽게 말해서 NH농협 손해보험에서는 농장한테다가 하겠죠. 그렇죠? 예, 농작물은 농장한테 해가지고 협의해서 시범 사업을 하는 거. 뭐 승인 받거나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이번에 그 토마토 좀 이렇게 노지에서 재배하는 토마토를 좀 이렇게 상품으로 도입하고 싶은데 하고 그 협의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정부에서는 어떻게 되죠? 필요한 지원 같은 걸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시범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에다 다 또 적으려니까 뭐 하니까 시행령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대통령령이 시범사업에 관련되는 거 따로 이렇게 시행령으로 만든 거예요. 예, 농장 회장에게 협의해야 된다 돼 있죠. 예, 사업계획서 작성해야 되겠죠. 야, 토마토 뭐 이번에 그 신규 품목으로 농작물 재보험 도입하고 싶어요. 이러면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그 내용이 뭐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대상 목적물 토마토, 뭐 사업지역은 야 충청도, 뭐 사업기간은 야 5월달부터 뭐 8월달까지 이런 식으로 그 기한을 정할 수 있습니다. 보험 상품에 관한 거, 그죠? 예. 그리고 정부의 재정지원. 야, 우리가 이렇게 시범사업 하려는데 이거 보험료 이만큼 받아서 그 계약자들한테 가입하라면 안 할 것 같으니까 정부에서 좀 지원 좀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사업비도 이 정도 드니까 좀 지원해 주세요.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사업계획서에다가, 그죠?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그죠? 예. 그리고 그 밖에, 그러니까 기타 등등. 하여튼, 이렇게 사업계획서, 시범사업 하는데 필요한 내용들을 적어서 사업계획서 제출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시범사업이 끝나고 나면 그 결과보고서 제출 안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해야 되겠죠. 야, 그 시범사업을 했는데, 뭡니까? 받은 보험료는 이만큼이고, 지급되는 보험금은 이만큼이야. 이러니까, 야, 적정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뭐, 이런, 그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야 될 겁니다. 그죠? 근데 그 결과보고서에서 필요한 내용들은 뭐냐? 들어가야 될 내용은 뭐냐? 예, 보험 계약상은 어땠고, 보험금 지급은 어땠고, 이런 사업 운영 실적에 관한 사항이 결과보고서에 들어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사업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같은 거. 아이고, 예, 하다 보니까, 야, 이게 병충해가 너무 많았어. 근데 병충해 보장을 해줬더니만 이거 완전히 적자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야, 이것을 요 정도까지만 해줘야 되겠어요. 이런 뭐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도 있을 거고요. 그죠? 결과보고서 안에는. 그리고 사업을 이제 이거는 해서는 안 되겠어요. 너무 보험료 받은 거에 비해서 보험금이
100배가 더 나가는데 이거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보험으로 이렇게 보험 상품으로 판매가 안 되겠어요. 아니면 이거 굉장히 좋아요. 농민들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야 이거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이제 그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결과 보고서에 들어가야 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뭡니까? 이 결과 보고서를 받은 농장 또는 회장은 신규 보험 상품이 도입 가능성을 검토해서 평가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 내용들이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시험 문제 나올 때는 다음 중 사업 결과 보고서를 들어가야 될 내용이 아닌 것 하면은 어디에 뭐가 나오겠어요? 사업 계획서에 포함될 사항이 딱 한 개가 지문에 나올 거고 사업 계획서에 포함되어야 될 사항이 아닌 것 하면 여기는 예시가 있으니까 그죠? 이거는 결과 보고서에 들어가는데 사업 계획서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그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야 이거 달달달 외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처음 시작할 때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될 거고, 다 끝났을 때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충분히 그런 그냥 뭡니까? 대충만 봐도 문제를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농업재보험법에는 이제 보험을 이제 어떻게 하면 뭐 확대하게 노력해야 된다. 보험 목적물을 확대해야 되고 보상도 지원도 많이 되도록 확대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법에 되어 있으니까 보험 가입 같은 것도 촉진하도록 해야 되겠죠. 정부는. 그죠? 예. 그리고 재보험 가입이 촉진하기 위해서 교육 홍보해야 되고 보험 가입자에 대해서 정책 자금도 지원하고 신용 보증 등도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하여튼 가입 가능하면 좀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도록 이렇게 법이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재보험 사업자한테는 어떤 임무를 주냐면 가입 촉진을 위해서 촉진 계획을 매년 수립해라. 당연하게 매월 수립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매년 수립해서 누구한테 제출해야 된다? 예, 농장 회장한테 제출해야 되겠죠. 그래야만이 어떻게 되죠? 노력을 할 거 아닙니까? 재보험 사업자다. 그죠? 예, 정부에서 그 사업비 100% 지원해 주는데, 뭐, 한 명이 들건 100명이 들건 뭐, 우린 신경 안 써. 이러면 안 되겠죠? 그죠?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대통령령이 시행령 요겁니다. 촉진계획에 관련되는 거. 예. 그 내용이 뭐냐면, 촉진계획에는 계획을 매년 수립해서 제출하라고 돼 있잖아요. 이 촉진계획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 이거예요. 그것을 여기다, 일단은, 해놓은 겁니다. 근데 이것도 뭐, 촉진계획 특별한 게 없어요. 전년 성과분 분석해갖고 해당 연도에 사업계획, 이번 금년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당 연도에 보험상품 운영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규 상품 3개도 도입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교육 같은 거 홍보계획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험상품 개선 개발계획, 지금 이렇게 하다 잘 안 팔리니까 조금 더 보장이 많이 확대되도록 이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뭡니까? 촉진계획에 들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죠? 그리고 그 밖에 기타 등등이니까 가입 촉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은 다 이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태 이걸 1, 2, 3, 4로 외울 필요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촉진계획을 언제 매년 수립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시행령에 더 세부적으로 그러면 언제까지 그 수립해갖고 제출해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뭐냐면 촉진계획을 해당 연도에 1월 31일까지 농장 또는 회장한테 제출해야 된다. 딱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날짜 나온 게 그 전에 그 기금 결산 보고서 있죠? 기금 결산 보고서는 기금 그 수탁관리자가 농장 회장한테 2월 15일까지 제출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요거는 조금 더 빠르죠. 그렇죠? 왜냐면 이건 수립해서 그 보고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한 달 정도 기간밖에 안 주는 겁니다. 그렇게 딱 기억하시면 돼요. 그죠? 예, 촉진계획은 1월 31일까지, 기금결산 보고서는 2월 15일까지 농장회장한테 제출하고, 농장회장은 심의를 거쳐갖고 기획재정부 장관한테 2월 말까지 제출해야 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안결상 달랑 날짜는 딱 요 부분에서 끝나요. 더 이상 없습니다. 법 있는 건 일단 가능하면 제가 다 슬라이드에 넣었습니다. 자, 여기 농림축산식품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은 재보험의 건전한 운영과 재보험의 가입자 보호를 위하여 인정되는 경우는 업무 처리에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를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얘기는 지금 뭐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그 농작물 재보험 같으면 현재 에너지농협 손해보험에서 하잖아요. 그러면은 손해보험아, 너네 이번에 뭡니까? 보험료 얼마 받았고 보험금 얼마 지급했는지 좀 이 현황 좀 파악해 줘봐. 좀 품목별로 좀 파악해 줘봐. 가입 인원수가 얼마나 돼? 좀 파악해 줘봐.
뭐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요구할 수 있겠죠. 그 얘기예요. 그렇죠? 예, 당연한 것이 이래 있는 거고, 법 29조는 뭐냐면 이거는 대부분의 공법에 다 있습니다. 뭐 쉽게 말해 이렇게 처분을 하려면 당연히 청문을 해야 돼요. 청문. 쉽게 말해서 그 처분 받는 사람이 아유 나 이래서 이랬는데 이게 이래 갖고 이게 자기 취소하면 돼? 자기 징계하면 돼? 하고 이렇게 항변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게 그게 이제 청문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당연히 이렇게 하도록 돼 있는데 청문을 하게 되는 것을 딱 봐보시면 너무 기분 좋죠, 여러분. 손해평가사의 자격 취소라든지 손해평가사의 업무 정지할 때는 반드시 청문을 할 수 있다도 아니고 하여야 한다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손해평가사 자격증만 따고 나면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 할 이유가 없어요. 아셨죠? 법에 그냥 뭐 이런 경우는 업무 정지된다는데 실질적으로 업무 정지될 수 있는 상황이 가지를 않는다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 업무 정지 기간 중에 뭡니까 손해평가 활동을 하면 자격이 취소되잖아요. 근데 업무 정지 중에 우리가 손해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코드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정지기간 중에 돼 있는 사람이 그 코드를 입력할 수가 없도록 돼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격증만 따면 이런 것들은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겠고요. 그리고 요건 뭐 이것도 규제의 재검토에서 모든 공법에는 다 있습니다. 근데 요 간단하게 살펴보면 손해평가인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 매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손해평가사 자격 요건이 지금 뭐겠습니까? 그 농작물 같은 경우는 농작물을 경작한 경험이 5년 이상인 사람만이 손해평가원으로 위축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자격 요건에. 그쵸? 시험 문제 나오는 거 아시죠? 해마다. 근데 이것이 보니까 요새 그 5년 되는 분들이 너무너무 없어. 그러면 3년으로 줄일 수도 있고 5년 한 분들한테 손해평가원으로 위축해서 해봤더니만 잘 모르더라. 그러면 7년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뭡니까? 매 3년마다 그런 기준 같은 거 자격 요건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라. 타당성을 검토해갖고 조금 이렇게 개선할 거 있으면 개선해야 된다 하는 것을 뭡니까? 의무로 두고 있는 거예요. 농장하고 회장한테. 그렇죠? 예, 그런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대부분 매 3년마다 하고 있다.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업재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농장이 수행하는 업무가 아닌 거, 재보험 관리감독 맞고요. 재보험 상품의 개발 및 보험료율을 산정한다? 보험료율은 아니죠. 보험료율 산정기간, 아주 이거는 굉장히 세밀한 거기 때문에 농장이 할 수가 없죠. 그쵸? 벌써 이건 아니고, 손해평가와 관련된 거 맞고, 손해평가와 관련된 거 맞고, 그쵸? 예, 그러니까 1, 3, 4만 맞는 겁니다. 자, 기출 3회. 농장이 농작물 재보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로 옳지 않은 것. 어떤 겁니까? 피해 관련 분쟁 조정? 이거는 농장이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재보험 사업을 관리 감독하고 손해평가 업무에 대해서도 관리 감독하는 거. 그게 농장이 하는 일이잖아요. 손해평가인 재보험 상품에 관련 있고 손해평가 기법, 손해평가와 관련이 있고 이런 것이 분쟁 조정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엉떨랑도 아닌 게 지문에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출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해마다 지금 한 문제씩 나오고 있죠. 네. 농장 또는 회장으로부터 운영의 개발에 필요한 통계자료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자. 이렇게 나왔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저것에서 많이 되죠. 수협은행 이런 데도 해줘야 통계자료 나오니까. 보험회사도 통계자료 나니까 해야 될 거고. 농업전체보험금융. 여기 대부분이 농업재보험에 관련되는 거는 모든 게 다 농업전체보험금융회사에 얼마나 통계자료 많겠어요. 그건 지방자치에 대해서 아니죠. 그쵸? 요것만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나다. 요게 되겠습니다. 자, 기출로 해볼까요? 시범 사업에 관련되는 게 나왔네요. 농장에게 제출하여 하는 사업계획서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르세요. 예, 사업계획서. 우리 이렇게 한번 하고 싶어요. 그럴 때 뭘 넣어야 되나 이거죠? 자, 사업지역에 사업기관에 관한 사항?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보험 상품에 관한 사항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우리 이렇게 하고 싶어요. 예, 이런 것을 보장해 주고 싶어요. 당연히 들어가야 되죠. 보험 계약상 전반적인 사업 운영 실적에 관한 사항은 뭐죠? 그렇죠. 결과가 나온 후에 결산 보고서를 할 때나 이게 결과 보고서 할 때 필요한 거지. 이 시범 사업 할 때, 요 사업계획서에는 포함될 사항이 아니죠. 그렇죠? 금융감독원장이 이미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아니겠죠. 여기는 뭐냐면 기타 등등이라고 따지면 그 밖에 농장, 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면 여기 사업계획서에 포함되겠지만 금융감독원 사항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나 요것만 맞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태 아니어야 된다는 것이 기출문제 풀어보면 여러분께서 느껴지시죠? 그렇게 느껴지시면 되는 겁니다. 자, 보험가입 촉진계획에 포함될 사항 모두 고른 것은 이랬습니다. 이게 아닌 거를 집어넣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대부분 보험가입 촉진계획과 관련되면 다 맞는 거니까. 그죠? 한번 보겠습니다. 전년도 성과 분석해가지고 해당 연도 사업계획 당연히 촉진계획이 들어가야 될 거고, 해당 연도의 보험상품 운영계획을 어떻게 촉진계획이 당연히 들어가야 될 거고, 농업재보 교육 및 홍보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래서 아닌 것을 예시로 나오는 것이 거의 없다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 여러분께서 잘 체크를 하셔도 문제 푸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자, 예상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재보험사업자가 농장에게 제출하는 사업계획서 내용에 해당되는 거 모두 고르세요 했어요. 사업지역 및 사업기관에 관한 사항 어떻습니까? 맞죠? 보험상품에 관한 사항 맞습니다. 정부의 재정지원 아이고 야 우리 이거 뭐 보험료 같은 거 사업비 이런 거 좀 지원 좀 해줘.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재정지원. 그렇죠? 사업 운영에 나타난 문제점 이거는 뭐죠? 결과보고서에 들어가야 되겠죠. 중단 연장 확대 이런 것도 결과보고서죠. 그러니까 가나다만 해당이 되는 거. 요게 답이 되겠습니다. 그죠? 네, 그렇게 파악하면 돼요. 결과보고서, 야, 뭐 사업계획서는 뭐고, 결과보고서는 뭐, 달달 안 해오더라도, 그냥 탁 보면 그냥 여러분께서 느낌이 오실 겁니다. 자, 농업재보험 사업을 홀조 추진하기 위해서 농장 또는 회장이 수행하는 업무. 아이고, 이것도 이제 봤네. 그거 뭐죠? 뭐, 재보험 사업 관리하고, 손해평가 업무 관리예요. 예. 재보험 상품 연구. 맞아. 데이터베이스 구축? 맞아. 손해평가 인력 육성 맞아. 손해평가 기법 연구 기법 맞아. 그럼 몇 개요? 예, 4개 다 맞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셨죠? 예, 1 갖고 막 1, 2, 3, 4 외워갖고 여러분 그걸 기억할 수도 없고요. 아셨죠? 그것도 그걸 기억하냐 아니냐를 문제를 내지를 않고 있습니다. 예, 지금 계속 기출문제 풀어봐 보시면 알지만 그런 문제가 없어요. 그쵸? 자, 예상문제 29번 보험가입 촉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세요 했습니다. 재보험사업자는 촉진하기 위해서 촉진계획을 매년 수립 맞고 농장 회장에게 제출 맞습니다. 2번 가입 촉진계획에는 해당 연도의 보험상품 운영계획, 보험상품 개선 개발계획 등이 포함되어 맞아요. 3번 재보험사업자는 촉진계획은 해당 연도 2월 말까지 아니죠. 1월 31일까지. 그죠? 그러니까 이게 틀렸습니다. 답 나왔죠? 4번 정부는 농업인의 재대비 이주를 고양하고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서 교육 공부 및 가입 보험가입자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신용보증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이건 복지지원 그대로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복지지원을 공부하지 않아도 당연하게 이렇게 뭐 촉진하기 위해서 이런 지원을 해준다. 말이 맞는 말 같잖아요. 그렇죠? 예. 당연하게 그렇게 판단하셔도 됩니다. 공부를 안 하셨다고 하더라도 그 복지지원 아셨죠? 자, 최근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상 문제 풀었는데 과연 그 정도면 될까? 한번 풀어보면 딱 답이 나오겠죠? 보험사업 관리에 대한 옳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농장 회장은 재보험 사업에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손해평가를 육성. 손해평가 아니고 그죠? 예, 맞아요. 농장은 손해평가사의 업무정지 처분하는 청문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는 뭡니까? 공부를 하지 않아도 청문은 무조건 실시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벌써 답이 틀린 게 딱 나오죠. 3번 농장은 손해평가 자기 시험이 관한 것을 산업인력공단. 예, 맞아요. 정부는 농업인의 재비용 고치하고 가입 촉진하기 위해서 교육, 보험가입자의 정치장지와 시험보증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앞에서 기출문제 나왔던 그 복귀정이죠. 그대로 맞습니다. 그렇죠? 예.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9회 보험사업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야, 농장 회장은 손해평가 제도를 운영관련 업무는 농업정책 금융원에 위탁합니까? 어떻게 하죠? 요거는 뭐가 틀린 것 같아요? 요게 틀린 겁니다. 요게. 그죠? 예, 왜 틀렸느냐? 원래 이제 손해평가 업무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이제 관리하고 하는 걸로 됐는데 손해평가사 제도잖아요. 손해평가사 제도 관련 업무는
누가 하는 겁니까? 주무부서가. 농림축산부 장관만이 손해평가사 지금 그 제도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문제 오류로 나온 겁니다. 원래 이제 그 손해평가 관련 업무 이런 것들도 뭡니까? 다 그 농장 회장이 그 하는 일에 업무에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아유, 그걸 생각해갖고, 뭐죠? 여기에 옳은 거다라고 출제를 한 거예요. 근데, 아차, 손해평가사 제도. 손해평가사는 어떠죠? 농장만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틀린 답이 돼서 답이 없는 걸로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어렵게 내려고 해도 공법은 그렇게 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뭔가 조금 변화를 하려고 하면 그것이 이렇게 문제 오려나요. 그러니까 9회 때 문제가 정답 없음이 2개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틀린 거죠. 요 해양수산부 장관이 있으면서. 나머지 왜 틀린가 볼까요? 정부가 하는 재보험 가입식 지원에 저쪽 신용보증 지원을 할 수 있는데, 그죠? 그 뭐 8회 문제에서도 지원할 수 있다 나와 있었잖아요. 할 수 없다 이게 대박 틀렸고, 그죠? 지금 옳은 거 찾잖아요. 없다 틀렸고. 농장은 자기용권에다 매년 타당성을 합니까? 3년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틀렸죠. 농장은 보험가입 추진계획을 매년, 아니, 농장이 수립합니까? 누구예요? 재보험 사업자가 촉진계획을 수립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틀렸잖아요. 다 틀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요게 맞다라고 문제를 냈는데, 요게 손해평가사 제도, 요거 있다 보니까 요것도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없음을 해서 전원 정답 처리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오류 문제도 다시 이렇게 풀어드리는 이유가 뭔 의미인지 아시죠? 그리고 딸랑 2문제 나왔는데 그 2문제 다 조금 이렇게 변형내서 한번 내보려고 했지만은 이렇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법은 절대적으로 뭐 꼬아서 내거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법 규정 갖고 누가 하느냐 그걸 갖고 틀리게 하거나 중간에 뭐 이렇게 잠깐 뭐 조금 이렇게 뭡니까 그거를 좀 달리 해가지고 전부 또는 일부인데 전부로 이렇게 바꾸거나 막 그런 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가지고만 바뀌어지는 거지 크게 어려움이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나오는 게 뭐죠? 다음 중 뭐 어디 약정서에 포함될 사항이 아닌 거, 뭐 시범 사업계획서에 포함될 것이 아닌 거, 뭐 이런 거 나오더라도 그거는 뭐죠? 충분하게 우리가 뭡니까? 인간적인 사고로 풀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이렇게 공부할 게 많지는 않아요. 요 툴만 잘 여러분께서 느끼시면 되겠습니다. 자, 10회 문제 볼까요? 농업재보험 사업의 관리에 관한 설명이죠. 옳지 않은 9회 때 그렇게 난리를 그 두 문제나 오류가 내다 보니까 10회 문제가 더 쉬웠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게 전혀 없이 그냥 벌벌벌벌 떨면서 막 기존에 그 기출문제 비스무리하게 다 그렇게 냈어요. 틀린 걸 찾는 겁니다. 농장 또는 회장은 운영에 개발에 필요한 통계자료 외우고요. 수리 관리해야 되죠. 그 결국 이것도 다 위탁은 하겠지만, 그렇죠? 자, 농장 회장은 보험상 운영에 개발에 필요한 통계수관 업무 대통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어떻습니까? 예, 이것도 맞죠. 결국 위탁했죠. 어디라는 뭐 중앙회라든지 뭐 출연기관이라든지 보험회사, 뭐 보험료 통계자료 나오는 데 있지 않습니까? 보험계열사, 그죠? 예, 그리고 공익법인. 가장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게 있었죠? 뭐가 있었죠? 그렇죠.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그죠? 그런 데다가 다 위탁하는 거예요. 통계자료. 농장에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통계자료가 조리 앉아갖고 그 데이터 뽑고 있겠습니까? 그죠? 다 그러니까 이렇게 위탁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3번 재보험 사업자는 농업재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서 촉진계획을 3년 단위로 합니까? 아니죠. 1년 단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숫자가 나와도 그렇게 어려움이 없다고요. 그죠? 네. 벌써 요게 틀렸네요. 그러니까 문제 딱 보면 쉽게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4번 농장이 손해평가서 자격취소하면 총문을 고쳐야 한다. 그죠? 전번에 총문을 안 해도 된다 하는 기출문제가 나왔죠. 그게 답이었는데 이게 당연히 기출문제 그 법정 쓴 걸 또 다시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오늘까지 해서 이제 그 뭡니까? 농업재보험 사업 관리까지 해서 이제 다 공부를 했고, 이제 그 앞으로 남은 농업재보험 법령에서 남은 것은 이제 벌칙 조항이에요. 근데 벌칙 조항이 다들 벌칙 조항이 왜 이렇게 많고 어려워하는데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것 또한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거는 이제 제가 어떻게 이해하고 암기하면 되는지를 다음 시간에 제가 같이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